자, 24학년도, 그러니까 24시행이고요. 우리 고2 6월 모의고사인데, 자, 이 서사장르 풀어나가실 때는 일단 항상 초반부에 인사배 세팅하고 가시라고. 습관 잡기에서 똑같이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이제 요즘 경향성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측면 때문에 먼저 문제나 보기를 볼 텐데, 자, 이렇게 갈게. 사실 문제나 보기를 볼 필요 없을 정도로 피지컬을 기르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얘는 여러분 좀 피지컬이 약하거나 시간이 없을 때 또는 뭔가 유형에 대한 대응이 안 돼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좀 자신이 없을 때나 피지컬이 약할 때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좀 미리 한번 봐볼게요. 사실 이제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반부 인사비 세팅을 하고 가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자, 진거리가 있고 진건이가 있나 봐요. 그리고 원수한테 잡히는 사건이 있나 봐. 원수가 있죠. 백성들이 있고 양달이 있고 진건이가 있고 황운이가 있고 동자가 있고 도인이 있죠. 그 얘기야.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인물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고 있고, 두 번째 사건에다 노란색 형광펜을 쳐보면 머무르고 있었다가 잡혔고 성을 버리고 달아났고 예측하고 대피했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외면했고 도움으로 만났고 이런 것들. 두 번째, 공간적 정보인데 예를 들면 옹주라는 거 공간적 정보죠. 사명산도 공간적 정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의 정보 가지고 당연히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를 내용일치 디테일로 풀어나가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피지컬이 약할 때나 우리가 근본 실력이 약했을 때만 그렇게 보이시는 거고, 그렇게 접근했을 때는 시간, 정확성 둘 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나 정보들의 지배하는 성격인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게 일종의 메타데이터인 거거든. 이런 메타데이터 분류를 통해서 접근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건들이나 또는 인물에 있어서 의미 정보를 분류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단순한 이거를 해석으로 봤는데 여러분 정보량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 이걸 해석을 다 하고 있겠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요즘은 이게 해석이라기보다는 중심 사건, 즉 정보 가치가 높은 내용들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뭐냐면 출제 의도인데, 예를 들면 지금 담화 요소를 가지고 문제를 만듭니다. 즉 화자가 누구냐, 청자가 누구냐, 화자가 청자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냐,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이냐,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 화자 청자를 뒤집어 버린다든지 하는 데서 오답 설계를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상황이나 의도 파악 같은 거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 A, B는 비교대조 포인트가 있을 때 이렇게 비교대조 포인트, 정보 비교대조 하는 거거든. 그래서 A, B를 한번 봐보면, 자, 원수가 조서를 읽어 장졸들을 다 알게 한 후에 진영을 죽인 연우를 황제에게 권하고 옥각경을 받대. 천서 옥각경을 받대. 그럼 천서 옥각경이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A를 볼게. 절구 수십여 수, 절구 십여 수를 지어서 뭐를 했대요. 그럼 지금 둘 다 보니까 뭔가 문서들인 거잖아. 천서, 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절구, 우리가 뭐 칠원절군이 율신이 하는 것들이 다 시의, 한 시의 구성에 따라서 장르를 구분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시가 10개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A, B 둘 다 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 문서들이 계기가 돼서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냈거든. 그럼 어떤 사건인지를 정보 분류해서 풀어보라는 문제가 또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쉽다 하더라도 이 쉬운 문제를 엮어서 어렵게 될 수가 있는 거고, 킬러 문제도 다 이 기초적인 실력에서 나오는 거니까 쉽다 대충 넘기지 마시고, 아, 문제가 이렇게 구성돼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를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가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실게요. 자, 이제 마지막 보기인데요. 영웅소설이라고 아예 장르 세팅을 했고, 그럼 당연히 영웅이 나오겠죠. 그럼 주인공이 영웅이겠지. 근데 주인공이 혼자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 조력자 도움을 받는데요. 또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초월적인 능력은 자, 이런 거야. 옛날 사람들은 현실 세계를 살았을 거라고. 그런데 분명히 구름이 왔다 갔다 하고 비가 왔다 하고 천둥번개가 치면은 누군가가 그걸 했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 그럼 초월 세계를 상상을 해본 거죠. 왜? 그 시절에 과학기술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초월계와 현실계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본 거야. 그럼 초월계를, 현실을 지배하는 그런 초월계에 통하는 능력들을 초월적 능력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의 동의어로서 전기성,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전기성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에요. 우연적 사건 전개일 수도 있겠고, 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비현실적 능력이야. 그럼 비현실이라는 게 현실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현실 위에 있는 초월계를 비현실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세팅도 해놓으시길 바라고. 어쨌든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기 힘든 그런 초능력 같은 거를 초월적 능력이라고 한다 그랬고, 초월적 능력이 있으니까 영웅적인 특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했다. 계속해서 이 작품에서 이런 영웅소설의 첫 번째, 영웅이 있고, 두 번째 조력자가 있고, 세 번째 초월적 능력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일반적 특징뿐 아니라 병법 사용하는 네 번째,
지리적 요소를 활용하는 다섯 번째, 문제 해결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부각된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건들이 나와 있는 거잖아.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적대자가 궁지로 몰리는 그런 서사적 긴장감도 있다 그랬고, 자, 이 개념으로 한번 짚고 갈게요, 여러분. 서사적 긴장감이라고 하면 시적 긴장과 다르다고요. 시적 긴장은 100% 모든 시에 다 있다 그랬고, 왜 그런 거냐면, 시적 긴장은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 이게 시어의 특성이고, 이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다양해진다. 즉, 함축성이 높아진다가 시적 긴장이 높아진다거든? 그런데, 시어의 함축성이 안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 시적 긴장은 그냥 나오면 시에서는 100% 맞는 선지입니다. 반면에 서사적 긴장이라는 건 뭐냐면 서사에서 긴장은 서사의 본질인 갈등을 얘기하는 거야. 갈등이 고조돼야 됩니다. 자, 그럼 갈등이 고조된다는 건 첫 번째 어떤 측면이냐? 예를 들면 언어적 갈등에서 신체적 갈등으로 간다든지, 또는 전쟁 준비 단계에서 전쟁으로 간다든지, 또는 내면적인 갈등에서 그거를 표출하면서 외면적 갈등으로 간다든지, 또는 한두 명이 싸우다가 여러 명이 싸우다든지, 이런 게 갈등 요소들이 심화되는 요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얼추 이 정보들은 다 정리가 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요즘 이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물들을 많이 터뜨리는 거거든. 이렇게 인물이 많이 터졌을 때 어떻게 볼 건지 봐야 되는데, 먼저 인물에다 형광펜 동그라미 치면서 볼게요. 황운이 집에 내려와 본즉 화염을 쫓아 아니탄 것이었고 가속 30명이 죽었고 동네 사람들이 다 도망하는지는 황운이 집에 와서 겪은 사건 또는 상황이잖아. 그럼 결국에는 되게 비극적이고 힘든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황후는 반응을 해.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반응하는 게 인간 정보의 기본이야.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면 통곡했다 그랬죠.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그러면서 누구 생각을 하는 거야? 진건이한테 적대감을 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에다 동그라미 쳐 가십시오. 자, 엄밀하게 인물에다가 넘버링해 보면 황운이 나왔고 진건이도 나왔지만 여기 가속 30여 명도 가족이라는 인물이고 동네 사람도 인물이야. 벌써 4명 나온 거거든. 자,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 인물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해라? 주인공 집중이야. 그리고 당연히 주인공과 대립하는 적대자 집중이야. 또 때때로 조력자 집중이야.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인데 일단 주인공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도움이 되냐? 제목 같은 게 도움될 수가 있어. 황운전이잖아. 주인공은 황운으로 세팅이 됐죠. 자, 물론 이거야. 주인공은 황운인데 그 아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한 명 더 특정 장면에 따라서 출제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꽉 정해놓고 갈 필요는 없지만 제목이 황운전인데 황운으로 시작했으면 무조건 이게 주인공인 거죠. 계속해서 볼게요. 장차 사명산을 가려니와, 자, 그럼 봐. 이제 공간 이동에 전제가 나는데 이 장치하는 거에 세모를 쳐야 되는 게 논리 기호야. 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 개념적으로 이런 건 당연히 암시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복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사명산을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거잖아. 자, 어쨌든 이곳에 있다가는 재앙이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그러면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니까 재앙을 피해서 사명산으로 가니까 사명산은 문제 해결 공간이기도 하지. 종적이 없어 가면 설소조가 나의 존모를 몰라. 근데 봐봐. 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마 가족이거나 자기랑 뭐 연애하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럼 내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명산에 가버리면 두 번째 문제인 나의 연인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난 어떻게 해야 돼? 생사를 알게 하고 나 어디로 떠난다고 얘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즉, 그럼 봐봐. 이 절구 10여수는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야. 자, 화자는 누구니? 황운이죠. 2인칭 두 번째 대화 참여자인 청자는 누구니? 설소저죠. 자, 세 번째는 A죠. 네 번째는 상황이나 맥락인데, 즉 우리가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연락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나는 어떻게 했어? 사명산으로 떠난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사자를 타고 산중으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황운에 그 다음에 황운이 노인을 따라 수리를 들어가니, 그럼 봐봐. 이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겠어? 맥락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들어가니까 황운이도 따라서 들어간 거 아니야? 봐봐. 들어간다, 따라 들어간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이 노인이 이 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면 이제 설소저 6번째 인물 나왔고 7번째 인물 나왔습니다. 다시 5번째 인물 나왔고 6번째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다시 한번 벌써 인물이 빵 터졌기 때문에 황운에다 집중을 하셔야 되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할게, 얘들아. 봐. 지금 우리가 정보를 끊는 지점들이 헷갈리실 텐데 저는 여기서 끊을 거고, 이유는 뭐냐면 공간이 달라졌잖아. 공간이 지금 어디야? 집에서 어디로 바뀌었어? 사명산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 그리고 사명산에 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를 한번 끊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장명 단위를. 계속해서 볼게. 높은 벼랑 아래로 이르러 노인이 채를 들어 사자를 친즉 사자가 2번 뛰어놀며 벼랑 위로 올라갔어요. 황후는 오를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거기에 사자가 있었고 사자를 치니까 사자 능력으로 확 올라간 거고 나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길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는 길을 찾아서 해결했지.
자, 그래서 쭉 가보니까 그 노인이, 이 노인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백수 노인이 있고, 동자한테 피리를 불게 했고, 황혼이 섬돌하려 나아가 인사했어요. 그래서 살령을 부르라고 했어. 그래서 큰 사자가 내려와 노인 앞에 굴복했어요. 자, 그럼 봐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자가 이 큰 사자일 거 아니야. 아마 맥락적으로. 그럼 얘가 이 살령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지금 벌써 인물이 6명 나왔죠. 그 다음에 백수는 7명 나왔죠. 그 다음에 청인동지 8명 나왔죠. 사자도 일종의 인물로 본다면 9명 나왔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 뭐 잡으라고? 주인공 잡으라고. 주인공은 누구야? 황혼이야. 자, 그럼 황혼이는 지금 가족들이 다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도망 나와야 되는데 일단 연락은 남겨야 되는 거니까 절구를 남겨놓고 왔어. 그리고 이동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따라가 본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자, 네가 이 사진을 지킬진데 도대체 진토미생이라면 누구겠어? 여기 들어온 사람이지. 그럼 진토미생은 당연히 황혼을 얘기할 것이고 황혼 때문에 혼나겠는 거죠. 그래서 얘가 듣고 보니까 기분이 나빠. 그래서 이제 황혼이한테 와가지고 패려고 하니까, 자, 아무리 속인이라도 어찌 명산에 출입치 못하리겠냐. 내가 용렬하나, 내가 별거 아닌 인간이겠지만 내가 너 같은 짐승 당하겠니? 라고 기계 있게 지금 황혼이가 대응한 거잖아. 자, 그럼 봐. 노인과 사자와 황혼과의 갈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봐. 노인은 기억을 통해서 사자한테 시켰죠. 그리고 사자는 당연히 황혼이를 해치려 하니까 황혼이는 거기에 대항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1차적인 갈등이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황혼이가 몸을 날려 내려가면 손을 들어 사자의 머리를 쳤고, 사자가 어디로 가버렸고, 황혼이가 도사의 술법인 줄 알고 다시 도사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소자는 벌써 낮춘 표현이죠. 가증하는 사람이고 도인을 찾아왔습니다라고 자신을 낮췄고 도움을 구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의도를 밝히고 있고, 그래서 물어봤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왔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야, 너 이미 뭐 이 세상에서 배워서 뭐 할래? 라고 의도를 다시 한번 물어본 거죠. 의도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럼 봐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억부터 미음까지는 전부 다 일종의 묻고 답하는 응답의 과정인 거고, 자, 초반에는 갈등이 있었으나 그 갈등 정도가 점차 황혼이 자기의 의도를 풀어냄으로써 갈등이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해소라기보다는 갈등의 정도가 고조됐다가 완화되고 있는 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문제로 낼진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억부터 미음까지 세팅이 있는 걸 보면 첫 번째 뭐라고? 서로 문답을 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 그 문답 과정에서 의도가 밝혀지고 갈등이 완화되는 그 과정이 출제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물어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봐라. 일단 1번 선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의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기억의 화자인 노인의 의도죠. 정확하게는 뭐라고? 1번 대화 참여자인 1인칭 화자의 의도. 자,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니은에서 황후는 또 대응했죠. 자, 세 번째 볼게요. 황후는 자신과 대화하는 노인이 사명산의 노인의 깨닫고 요구사항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디귿을 한번 와보자. 보시면 알겠지만, 봐. 사명산 노인을 찾아가다 이런 상황이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자, 봐. 1인칭은 황혼이죠. 2인칭 청자가 누군지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2인칭이 눈앞에 있는 노인인 거지. 지금 대화하는 노인의 사명산 노인인지 2인칭이 이 사람인지 지금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시면 힘들고, 자신의 요구사항은 뒤쪽에 대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화 과정의 맥락을 파악하는 문제로 이런 문제인데, 아, 너무 쉽고 뭐 대단하게 분석할 것도 없는데 라고 치부하시지 마시고, 요즘 특히 이번 고3 6월이 되게 어려웠는데 이때 오답률 1등이 뭐가 나왔냐면 이 다만 요소인 화자청자 전원 상황을 분석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 문제를 가지고 킬러 문제도 만드는 거니까 기초 문제 가지고 연습하시는 이 느낌 잘 잡아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서로 대화가 됐고 드디어 이제 조력자한테서 도움을 받은 거죠. 자, 그럼 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누구겠어? 주인공인 황혼이겠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게. 그 다음 중요한 건 누굴까? 조력자인 여기 나와 있는 노인일 거야. 사면상 도인일 거야. 세 번째는요, 아마 대립자인 증권이 정도 되겠지. 하나 더, 여기 나와 있다시피 그제야. 즉,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서 같은 게 논리 관계를 밝혀주고, 이게 35번의 3번 선제 결정적 근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서 같은 것들, 그래서 같은 정보 간의 논리 밝혀주는 이 표지어들이 되게 중요한 정답의 단서로 쓰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 한 문제 한 문제라서 많은 정보량에서 보이고 쉽게 풀었으니까 그냥 그러긴 하겠지만, 나중에 틀린 다음에 후회하시지 마시고 지금 필기 잘 해주셔서 강조하시는 부분들 강조해 놓으셔야 돼. 자, 무슨 얘기냐? 제가 필기한 부분들 보면요, 봐. 주인공에다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부사어나 논리 기호에다 강조를 했잖아요. 이 강조를 바탕으로 정답 설계가 되고 이 강조를 바탕으로 정보 처리가 되는 이 흐름이 보이셔야 정답률하고 출제 설계가 다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필기 그대로 따라오시면서도 제가 강조하는 부분에 더 집중하셔야 되고 벌써 여기가 1000단어가 넘어요. 1000단어 넘는 정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만 제가 짚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잠깐 저 따라오실래요? 자, 우리가 정보를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볼게요. 메타데이터라는 데이터로요. 자, 그러면 서사 장르니까 서사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으로 나눠봐야 돼. 자, 우리가 지금 장면 단위를 나누는 기준들이 크게 제가 2개로 나눠놨는데 이 장면 단위를 나누는 기준이 여기서는 뭐로 쓰인 거냐? 배경으로 쓰인 거야. 이 장면 단위를 나누는 기준, 인물, 사건, 배경 그 무엇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배경의 장면 단위를 나눴어. 어디에서? 집에서. 어디로? 산으로 지금 바뀌었잖아,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장면을 끊어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장면 단위, 의미 단위가 정보관계가 만들어진 이 지점은 당연히 출제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봐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인물 정보요. 자, 우리 지금 인물은 주인공인 누구? 황훈이가 있어. 자, 황훈이의 적대자는 누구예요? 잠깐 잡고 계십시오. 진권이야. 자, 그리고 황훈이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은 누구야? 보니까 설소저야.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황훈이 인물하고 진권이가 갈등지이고 설소저의 문제도 있는 거야. 자, 그럼 봐라. 황훈이가 문제 해결하는데 두 대상이 존재해요. 진권이의 문제는 내가 여기 남아있으면 죽으니까 나는 피해야 돼. 하지만 내가 이동해버리면 설소저에게 연락이 안 되니까 연락을 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산으로 이동하고 있죠. 하지만 산으로 이동해버리면 연락이 끊긴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A라는 C를 몇 개 남겨놓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핵심 정보들이 딱 꼽혀야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황훈이는 누굴 만났어? 노인을 만났죠. 그럼 노인은 사실 갈등 관계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조력자였던 거고 이 조력자 덕분에 황훈이의 실력을 쌓게 되는 과정인 건데 그러면 실력을 쌓게 되는 그 과정은 언제 결정적으로 조력자로 이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냐? 그게 바로 아까 출제 포인트라고 얘기했던 잡고 계십니다. 부사였던 중략 부분 바로 이에 있는 그제야야. 그제야. 그래서 그제야 핵심 샵2의 핵심 사건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안 만들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35번의 3번 선제 결정적 단서로 쓰이고 있는 이런 출제 포인트들 주목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이잖아. 틀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나름대로 내용일치로 풀어요. 그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니까. 남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잖아. 지금의 문제 설계를 가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나중에 뭐 군대를 갔어. 그럼 봐. 총기의 결합은 분의 역순이야.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 역순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거거든. 그럼 출제 역순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평가원에서는 여러분 교과서 학습 활동을 보셔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문을 저대로 절대 줄글로 두질 않아. 줄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재처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재처리 과정을 할 때 어떻게? 이 정보를 담는 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메타데이터야. 그게 소설의 인물 사건 배경인 겁니다. 그게 장면 단위인 겁니다. 그럼 장면 단위로 봤을 때 인물들이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고 왜 이 사건들이 만들어졌는지 논리 구조까지도 만들어가는 게 요즘의 트렌드인 거고 자 여기를 그냥 우리가 연습 문제로 쓰면 실력의 향상 도구로 쓰지만 그냥 그저 그런 문제로 봐버리면 그냥 시간 낭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꼭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이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로 샵3로 넘어갈 건데, 자, 이런 부분이야. 이제 이런 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헌원 씨가 있고 치우의 난이 있었고, 그럼 봐봐. 주나라 문왕, 다 옛날 과거 얘기거든. 이게 과거 얘기인지 모르면 이제 힘드시는 거고, 이런 과거 얘기는 뭐라고? 고사 인용이고, 또는 역사적 인물이고, 그래서 역사적 인물을 예로 들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이것을 인용하여 뭐 하고 있다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필기 정리 되셨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설현이 양철 등의 횡역을 피해 달아나다. 아까 그 설현은 설소저겠지. 그럼 양철이도 설현을 괴롭히는 반동인물이 될 것이고, 태양산에서 얘도 도수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이제 소설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웅소설이라 그래서 남성만 영웅적인 게 아니라 여성도 이렇게 영웅적으로 면모를 보이는 그런 소설들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 전형적인 걸 보시면 되겠고, 진권이만 나쁜 게 아니라 진영이 진걸이 다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황제가 당연히 설현이가 원수가 됐고 황훈이가 부원수가 된 거야. 자, 이제 요런 게 요즘 이제 또 출제되는 것 중에 특징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는 보통 이제 남성이 좀 더 지위가 높고 그랬는데 옛날 고전 소설들 보면은 이렇게 여성이 남장을 하고 남성으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아서
얘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고 능력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장면이 전형적으로 요즘 출제되는 양상들에서 보이는 겁니다. 평가원은 아니래요. 그런데 교육청 모의고사나 EBS 같은 건 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대비를 좀 해놓으시고, 이걸 자꾸 이제 남녀 갈라치기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평가원에서 되게 경계하는 부분이거든. 일단은 팩트 그대로 보지 여기다 같이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볼게 이제.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장면은 뭐야?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네들이 벌써 지위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임무를 받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샵4로 가볼게. 자, 이제 놓치면 안 됐어. 이 원수가 그럼 누구였던 거야? 설소조였던 거죠. 자, 그래서 진영이를 죽인 연유를 한 개에 전하고 진건이를 잡고 했고 쭉쭉쭉 갔습니다. 자, 그리고 봐봐. 천서는 그럼 뭐겠어? 똑같이 진건이를 잡아야 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해결 도구인 거야. 그러니까 A, B 나오죠? 저 잠깐 따라와 보세요. 자, 봐. A는 설소조와의 연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도구야. 자, 반면에 이제 우리가 장면을 지금 샵3에서 중략줄거리 샵4까지 왔습니다. 그럼 샵4에서 이제 인물, 설 원수라고 하자. 안 헷갈리게. 자, 그럼 이 설 원수는 지금 역적을 잡아야 되는 문제 상황이 있는 거잖아. 자, 그럼 그 개교가 뭐였다는 거야? B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흐름, 이 메타데이터 흐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로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쪽 좀 끊겨도 돼요.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메타데이터 세팅으로 계속해서 나간다는 게 보이실 거고 그 안에서도 뭐라고? PS 구조, 문제와 프로블럼의 문제, 솔루션 S라는 PS 구조가 보이시면 요즘 출제 트렌드가 잡히실 거예요. 이제 저 다시 따라오겠습니다. 80만 명이 각각 부대를 하나씩 대령하되 5월 22일 술시에 웅주를 파하리라 라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을 한 거죠. 이때 5월 22일이었고 진건이에게 얘기를 해서 얘네 나름대로 이제 대응을 했죠. 그 역시나 큰 비가 내렸고 막 쭉 이제 흐름을 보니까 결국에는 누가 이긴 영웅이 이겼죠. 그래서 뭐 진건이가 뭐 놀랐고 뭐 난리가 났고 이때 원수가 진건이를 보고 물을 트고 즉 원수가 계략을 이용해서 큰 공을 세우고 있는 것. 또 지도를 보고 얘네가 도망갔잖아. 그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게 지도잖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서가 해결 도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뭐야? 천서 옥각경을 보고 계략을 생각을 한 거지. 여기서는 얘네가 도망가니까 지도를 보고 해결한 거죠. 저 따라 볼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역적을 잡으려고 개교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비책을 읽은 거고 여기서는 역적이 도망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도를 보고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PS 구조를 가지고 계속 굵은 글씨로 문제 만들고 있다는 게 보이셔야 돼. 그러니까 이걸로 연습을 해야지 이게 어렵다 싶다. 그냥 내용 일치했으면 풀렸는데 이래버리시면 그냥 이거 문제 낭비입니다. 연습하기 좋은 문제들 자꾸 낭비하게 되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 자, 중장 각각 분발하여 신면에 매복하여 여차여차 해라 라고 알려줬고 쭉 나와서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서 맞죠? 자, 그럼 이제 흐름이 잡혔으니까 문제를 볼 텐데 자, 봐봐. 지금 여러분이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34번에 1번 진건이 어디 있지? 들어가야지. 이렇게 가는데 봐봐. 진건이는 반동인물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답될 가능성이 낮아. 진건이도 정답될 가능성이 낮아. 세 번째, 원수는 큰 비가 올 것을 예측하고 대피한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네 번째, 자신의 안인을 위해서 외면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다. 결국엔 어쩔 수가 없어. 자, 다시 볼게. 이게 주제나 중심 정보에서 답이 되는 게 87% 확률인데 나머지 13%는 세부 정보나 개념이고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세부 정보나 개념 왔을 때는 내용을 주로 가봐야지. 그래서 진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건지 한번 확인하러 들어가 봅시다. 그럼 봐라. 지금 진거리랑 원수 얘기는 샵4였잖아. 샵4에서 진거리가 잡히는 상황을 볼게. 자, 그래서 제가 인물들을 동그라미 치라고 한 이유가 그래야 단서들이 보이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는 공간적 정보니까 세모를 친 거고. 그래서 일단 진건이가, 그 다음에 진건이, 양다리, 진형이. 여기는 지금 진건이 잡으러 갔죠? 진건이는 지금 안 나타난 건데 아직? 그쵸? 계속 한번 읽어볼게. 진건이 대경하여 도망갔어요. 쭉 나갔고. 진건이 달아남을 받고. 진건이 동호까지 도망을 갔고. 진건이가 어찌할지 몰랐고. 원수가 진건이 보고 잡으려고 했고. 그다음에 진건이가 배수의 일정을 생각하고 진걸한테 선봉으로 삼아라. 양철한테 군장으로 삼았어. 그래서 싸우라고 한 거죠. 진건이 안 싸웠어. 도망갔어. 원수도 급습했어. 진검이 도망갔어. 진걸과 진건, 양철 부자들이 싹 다 잡혔죠. 자, 그 결과 진건이는 효수, 목이 날아간 거죠. 진건이는 검거해가지고 어디로 보냈다는 거죠. 자, 그럼 봐. 진건이는 여기서 죽었고 진건이 등 나머지 애들은 어디로 보낸 거잖아. 자, 그럼 봐. 진건이는 옹주에 머무르다가 원수에게 사로잡혔다. 지금 이동했죠. 이미. 5로 이동했잖아. 그러니까 봐. 얘들아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배경 정보를 묻고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인물에 대한 정보도 묻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동호로 이동하다가 잡혔고 목까지 날아간 상태니까 동호 이동했다가 빠졌으니까 머무르다 틀린 거고요. 사로잡혔다 플러스 효수까지 당했다로 가셔야 될 것 같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1번 선제에서 이동한다는 정보가 나왔잖아. 그래, 이동한다는 정보가 나왔잖아. 자, 그럼 이것도 디테일하게 내용일치로 가지 마. 어차피 헷갈려. 어떻게 봐야 돼? 왜 이동했는지를 보셔야 돼. C는 커우즈 원인이 된 거예요. 물에 잠긴 원인 때문에 성을 버리고 달아난지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진건이가 성을 버리고 달아난지 봐. 그럼 봐. 처음엔 어떻게 됐어? 그렇죠. 물이 성을 넘어왔어. 그래서 일단 피했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얘들이 계속 도망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또 달아난 거잖아. 그래서 물이 넘치니까 일단 물을 피하면서 동쪽으로까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 전개가 되고 있고 진건이가 그렇게 도망가고 있구나가 보이셨어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 정답은 2번 설계 되시겠어요. 정답 2번 마무리고, 자 35번 가볼게. 미음에 대한 이해요. 대화 양상 우리가 봤고요. 자 봅시다. 노인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사자를 책망하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고, 두 번째, 황후는 사자를 꾸짖어서 대응했고, 정답은 3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보도록 할게요. A, B가 어떤 문서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기도 하지만 문제 해결의 도구로도 쓰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 자신의 안부를 알리지 못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A를 쓴 거 오케이. 36번 1번 선지 바로 괜찮아 보이고요. 정답 1번 되시겠죠. 자, 2번 왜 틀린지 볼게. B는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이잖아. 이라는 문제를 하는 거야? 해결하는 거죠. 황훈이 설현에게, 원수가 황훈에게 상대방과 한 약속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데, 는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약속을 한 상황이 아니라 소식을 알리기 위함이고 나의 이동한 경로를 알려주기 위함이죠. 두 번째, 목적을 잡기 위한 문제 해결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논리구조 잡으셨으면 그냥 깔끔하게 답이 1번으로 보이면서 끝나는 거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2번, 3번, 4번에서 틀린 거 찾다가 헷갈리면서 오답으로 흐름이 갈 수도 있다는 그 측면도 잘 봐두시라고요. 자, 마지막 이제 37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우리가 보긴 읽었으니까 바로 선지부터 답을 찾아보면 1번 선지부터 볼게요. 황훈이가 도인한테 조력자의 조력을 받았죠. 정확하고. 2번, 원수가 10만 정병을 모으고 급습하는 데서 봐봐. 10만 정병이라는 건요, 얘가 뭔가 초월적 능력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군사를 얘기하는 거잖아. 얘가 막 부치를 붙이니까 불이 났다든지 그러면 초월적 능력이잖아. 그럼 얘는 초월적인 능력이 아니라 현실적인 능력이구나고. 자,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이냐 초월이냐라는 메타데이터 분류가 없으면 이게 초월이 틀렸고 현실적인 능력이구나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라고? 초원과 현실을 나누는 이 메타데이터 분류를 꼭 하실 수 있어야 이 문제 출제도 깔끔하게 2번 선지 정답 설계가 보이셨을 거다. 되셨죠? 자, 필기 정리하시고, 필기 못하신 친구들은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제가 5초 단위로 잠깐 끊을 테니까 필기 못하신 거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5초 정도 잡고 갈게요. 네, 이 문제 풀이도 5초 정도 잡겠습니다. 필기들 잘 하시고, 정리 잘 해주시고, 사고 흐름을 따라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필기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동시에 여러분, 자꾸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능력도 되게 필요한데, 그건 좋은 수업을 안 만났을 때야. 지금 좋은 수업을 만났잖아. 그러면 그냥 제가 필기한 대로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 쉽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을 처음이니까 잘 못 배운 건데, 여러분 간단한 거야. 여러분 익숙한 거, 편한 것만 찾다 보면 당연히 실력은 변하지 않아요. 성적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22수능 만점자 28명이거든요. 그 28명 만점자 시험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그냥 이거 따라오시고 100분이 99, 100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엔 여러분의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필기들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필기들 잘 따라오실 수 있는 시간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잡아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잡았으면 거의 끝났고, 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인물 정보, 그 다음에 인과, PS 구조, 중요 정보들에 필기하고 있으니까 잘 잡아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5초씩 잡아주시고 영상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일단 이 해설 영상 라이브로 같이 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지문들도 내신 출제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것들 이미 영상 찍어놓은 거 바탕으로 또 추가로